우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계의 천체들이나 혹은 강한 빛을 내는 별들도 존재하죠. 특히 별 같은 경우 밤에 하늘만 올려다보아도 드넓은 하늘을 꽉 채울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들은 우주 질량의 극소수만을 담당하고 있죠.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을 모두 합해봐도 우주 질량 전체의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을까? 68%가량은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암흑이라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친구라고 자주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예 다른 친구들이죠. 우선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쉽게 말해 우주를 팽창시키는 반중력 에너지입니다. 이 미지의 힘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이죠.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상수란 무엇일까?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공상태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 밀도를 뜻하죠.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리는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상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이 우주상수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현재는 역설적이게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암흑에너지라면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암흑에너지의 모델 중 하나가 우주상수이죠.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왜 우주상수가 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암흑에너지의 발견은 1998년 SCP와 하이즈 팀이 먼 거리의 LA형 초신성 폭발을 관측하며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해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값이 전과 다르게 이상한 것을 발견하며 우주의 팽창이 감속이 아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 연구들은 기존의 우주 팽창 이론을 뒤엎게 됩니다. 암흑에너지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단순하며 정확한 것이 바로 우주상수였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암흑에너지는 진공에너지의 한 형태로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일정한 밀도를 가지죠. 아예 미지의 친구이다 보니 암흑에너지를 새로운 형태의 힘이나 에너지로 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덕분에 일각에서는 암흑에너지를 이용해 기존 물리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리나 법칙의 탄생을 기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암흑에너지의 연구에 있어 어마어마한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이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무엇일까?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단을 관측하던 중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추가로 존재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은 은하들이 은하단을 벗어나 빠르게 날아가야 하는데 은하단의 중력에 잘 잡혀 있다는 것은 은하단의 중력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보이지 않는 제3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는 다르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통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빛을 발하거나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죠. 암흑에너지와는 반대로 강한 중력을 행사하는 물질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은하들의 결속 유지는
부족한 중력으로 인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물리학에서는 기본 입자들 간의 새로운 대칭성을 제한하는 초대칭 이론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기본 입자가 초대칭 파트너라는 새로운 입자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인데 초대칭 이론에 따르자면 이 전자에는 셀렉트론이라는 보손 파트너가 존재합니다. 암흑물질도 초대칭 이론에 의하면 초대칭 파트너가 존재하죠. 아직 미지의 분야다 보니 여러 개의 후보가 존재합니다. 윈프나 엑시온 혹은 마초와 같은 친구들이죠. 물론 초대칭 이론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전히 미지의 친구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현재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탐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지의 분야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한다면 암흑물질은 물론 암흑에너지도 그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우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친구이니만큼 그 본질이 밝혀진다면 더욱 다양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겠죠. 어쩌면 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혹은 언제 다시 수축할지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좋아.